지금 영국 소식에 난리가 났죠. 영국 중앙은행에서 리플과 협력한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영어권 서구 국가들의 리플 홀더들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이것이 리플 레저와 영국 중앙은행에 기록돼야 되는 장부, 이 둘 간의 동기화 테스트가 이제 마쳤다는 얘기예요. 영국 중앙은행,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죠. 우리도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우리의 한국은행이 리플하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협력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리타분하고 영원히 뒷북만 치고 있는 이 한국 시스템에서 지금도 썩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플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해나갔다, 이런 뉴스 나오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영국 중앙은행이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핵심 이유가 뭐냐면 영국은 전통금융의 탄생지와 같죠. 따라서 혁신금융의 대장으로 불리는 리플하고는 사실 양립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영국에서도 리플과 협력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전통금융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관계입니다. 리플 시스템에서 금융 혁신은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용들이죠. 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이 바로 국제송금이고요. 국제송금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처리하는 속도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비용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이 둘을 정말 말도 안 되게 극적으로 처리해내는 것이 지금 리플의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그 혁신 시스템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 관계에 대한 내용이 또 중요할 텐데, 리플의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죠. 지금 타이밍에 영국은 미국과의 접점을 확장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연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이죠. 크립토를 담당하는 장관이 별도로 있고 그 장관이 구성하는 암호화폐 협의회가 있는데 그곳의 장으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이렇듯 갈링하우스를 직접적으로 여러 번 언급해왔죠. 그만큼 미국의 이번 정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분야의 자문위원장으로 갈링하우스를 추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의 구도를 보면 리플 XRP의 시스템을 추종하는 금융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통금융이 있었어요. 이 전통금융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영국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대장이 리플과 협력을 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대립구조 없어지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번 금융 시스템은 통합적으로 XRP 시스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트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리플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에 고점 형성 이후 2월 들어서면서 하락이 시작됐죠. 그리고 다시 장기 이동평균 위로 올라가는 듯 했으나 다시 한 번 더 흘러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의 XRP 전략자산 지정 뉴스와 함께 크게 상승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상승을 통해 장기 이동평균을 다시 한 번 더 상승 돌파했지만 지금의 상승을 잘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3번에 걸친 양치기 소년 효과 때문이죠. 그런데 무언가 하나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리플 그래프에 적용하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수급 지표인데요. 이것은 시장에 실제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을 포착할 수 있게 눈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표는 상승 이후 가격의 추세 전환 시점을 알려주고,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는 주요 매물 구간에 하락 돌파가 발생하면 당연히 새로운 추세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렇듯 시장 구조의 전환과 돌파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프 우측에 여러분들 시선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수치들이 보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현재 구간,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매물대를 자동으로 확인해서 그 매물대에서 나왔던 전체 거래량을 집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을 우측으로 보여주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하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 형태의 거래량으로는 캔들 하나에서 나왔던 거래량 전체를 매수와 매도 구분 없이 총량만 이렇게 집계할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로로 나오는 거래량의 경우에는 위쪽 초록색이 매수 거래량이고요. 아래쪽 붉은색이 당연히 매도 거래량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비율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장 구조 바뀌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락장에서는 매물대가 항상 반등하는 고점 이 자리에서만 잡힙니다. 여기서도 반등하는 고점에서만 잡혔죠. 그러다가 매물대가 지금처럼 하락하는 저점에서 잡히게 되면 이거는 상승 신호예요. 따라서 지금부터 장기 이동 평균을 다시 상승 돌파한 이후 가격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른 구간의 내용도 살펴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죠. 내려갈 때는 이 지표에서 나오는 매물대에 잡히는 곳이 전부 다 하락 후 반등하는 고점 위치입니다. 전부 다 고점에서만 나오죠. 저점에서 매물이 잡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나오죠. 다 고점에서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후 가격 움직임을 보면 가격이 잘 올라가 주죠. 이 수급 지표는 이런 자리를 포착하고 여기와 함께 전환 시그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매수하게 됐을 때 하락 직후에 대세 상승 자리에 포착하는 비율이 95%가 넘습니다. 거의 틀리는 일이 없어요. 반대 케이스도 살펴보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자 이때는 매물대 잡히는 곳이 전부 다 저점이죠. 저점이고요. 계속 저점에서만 잡힙니다. 여기도 저점이죠. 따라서 아래쪽 저점에서 가격 전환 신호가 나오면 여기에서 매수한 다음 이렇게 아래쪽에 매물대 잡히는 거는 계속된 매수 확정 신호라고만 보시면 돼요. 가격은 어차피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서 역전 추세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서 매물대가 별도로 한번 잡히고 그리고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다시 한번 전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규칙이에요. 특히 지금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아래쪽 꼬리에서 막강한 거래량이 터졌죠. 무려 2억 1799만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쪽의 매물은 9500만 수준이고요. 더 위쪽에 있는 이 매물은 2500만 수준입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물량이 이번에 나왔던 아래쪽 꼬리, 이거 꼬리 하나에서 전체 터진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가격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항상 그래 왔어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말이죠. 누구나 쉽게 추세의 전환 타이밍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급지표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지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첫 번째 댓글에 파란색 글씨로 카카오톡 링크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화창 안에 숫자 6번과 수급지표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이렇게 지표의 소스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받으시면 전체 선택, 복사한 다음 차트 하단에 보면 파일 에디터라고 있죠.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아래쪽에 나오는 하얀색 공터에다가 방금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우측에 차트에 넣기가 있죠. 이것을 클릭하면 오늘 함께 살펴본 수급지표가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정상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 지표를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긴 타임프레임으로 길게 추세를 타고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사용해도 되고 5분, 10분과 같이 초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변동성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런 변동성에 당황하지 않고 수급지표를 사용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